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산문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 를 읽다가 하셔서 좀 저도 찾아봤는데요. 재밌네요. 이제 시와 산문 에세이의 차이점을 질문하셨는데 어쨌든 문학 초보시라니까 중학생들 그 이론 설명할 때 학부모님들 설명 드릴 때 하는 가장 간단한 이론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하고 보통 이렇게 문학하고 비문학을 나눕니다. 중고등학생 때. 그래서 문학하고 비문학의 차이는 뭘까요? 이렇게 하면 그 잘 학생들 답변을 못합니다. 문학과 비문학의 차이는 예술성입니다. 예술성. 그러니까 예술성이 있으면 문학이라 그러고 예술성이 없으면 비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은 이렇게 실용글이라고 하죠. 실제 사용하는 글, 현실에서 사용하는 글이고, 문학은 예술성이 있으면 문학이라는데, 그럼 예술성은 뭐 때문에 오느냐? 감동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감동. 느낄 감에 움직일 동,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감동을 하게 되면 감정이 정화가 되고, 감정이 정수기처럼 깨끗하게 감정이 정화가 되고, 문학 용어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감정이 정화가 되고, 카타르시스. 제가 마우스로 글씨 안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뚤삐뚤한데, 삐뚤삐뚤한 글자가 저는 그냥 괜찮아서, 어쨌든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카타르시스. 자, 이렇게. 그러면 비문학에는 종류가 뭐 있냐? 설명문하고 논설문이 있습니다. 논설문하고 설명문. 설명문, 논설문하고 기타 여러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이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 그래서 그 다음에 논설문은 설득하는 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문학에는요, 갈래가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큰 갈래로는 운문과 산문이 있습니다. 운문과 산문. 그러면 이 운문의 운은 운율이라는 뜻이고요. 운율이라는 뜻은 리듬이라는 뜻이고요. 리듬이라는 것은 반복에 의해서 생기고요. 그러면 반복에 의해서 리듬감을 획득하면 운문이라고 합니다. 이 반복하는 방법은 외부로 드러나면 외형률이라고 그러고요. 외형률. 이 형태가 내부에 있으면 내재율이라고 합니다. 잘 알 수 없으면. 외부에서 보기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요, 음수율, 숫자로 나타내는 음수율,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시조 같은 거요. 3, 4, 3, 4, 이렇게. 아니면 7, 5조, 2, 3조, 이렇게 글자 수, 음수율. 그 다음에 같은 글자가 같은 위치에 오는 음이율, 같은 소리, 아, 가, 다, 이렇게 소리가 올 때는 음성률이라고 합니다. 음이율은 또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문장의 앞부분에 같은 글자들이 반복돼서 오면 두운, 중간에 같은 글자들이 오면 여운, 요운, 요자, 허리 요자입니다. 이건 두목님, 머리 두자고, 제일 끝부분에 같은 글자가 오면 가군이라고 합니다. 두운, 요운, 가군. 자, 이렇게 내재율은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시인지 아닌지, 내재율의 운율이 있는지. 그러면 이거는 시라고 알려줍니다. 그 학생들 배울 때. 그러면 산은 뭐냐? 흩어질 산자예요. 흩어져 있다. 뭐가 흩어져 있냐? 운율이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운율이 흩어져 있으니까 특별한 운율을, 규칙적인 반복되는 운율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문에는 소설과 희곡, 그 다음에 수필이 있습니다. 소설과 희곡, 수필. 자, 그런데 이렇게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문학을. 아니면 수필이 아닌 것. 수필 외
나눕니다. 그러면 이 수필과 수필 외, 이 수필 외에는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희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럼 이거는 뭐 때문에 나누냐? 그러면 이것은 형식 차이입니다. 시의 형식이 있고 소설의 형식이 있고 수필의 형식이 있는데 이 수필은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해서 형식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글이니까 글쓰기의 형식은 일정 부분 있지만 이 시나 소설이나 희곡처럼 정해진 형식이 없다는 것이겠죠. 자, 시의 대표적인 형식은 운율이고요. 소설은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란 구성이나 갈등 구조, 희곡은 대화, 뭐 배경, 뭐 바탕글 하는 기본적인 이론들이 있는데 이 수필은 형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의 형식이니까 무형식의 형식으로 형식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질문하신 것처럼 자, 산문과 여기 보면 시와 산문의 차이는 이렇게 운율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율이 있느냐, 운율이 흩어져 있느냐. 자, 그러면 산문 안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죠. 소설, 희곡, 수필. 그런데 이 소설과 희곡은 그 형식이 특징이 있고, 요 수필은 특징이 없다라고 보시면 이제 형식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수필에서 두 가지로 또 나누죠. 수필을 중수필로 나누고 경수필로 나눕니다. 경수필. 그랬을 때 이 중수필은 에세이라고 그러고 에세이, 이 경세필은 미셀런이라고 합니다. 미셀런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미셀런이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수필은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신변잡기라고 하고요. 신체 주변의 잡다한 일을 기록하는 신변잡기를 기록하는 개인의 경험이나 재치 있는 이야기들을 쓰는 형식 없이 쓰는 신변잡기를 쓰는 경수필을 얘기를 하고요. 이 중수필은 조금 무거우니까 이거 가벼울 경이거든요. 무거울 중이니까 무거울 거는 이제 논리적이다. 사회 문제를 다룬다. 조금 무거운 얘기고 사회 문제를 다루고 지식이나 철학 이런 생각들 깊이 있는 생각을 다룬다. 이거는 가벼운 주변 상황을 다룬다. 이렇게 차이가 나서 여기서 말하는 에세이라는 것은 이 중수필을 얘기를 해줍니다.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실 때 또 현실적으로 이제 학부모들 제가 상담을 할 때 논설문이 있고요. 논설문. 그 다음에 에세이가 있습니다. 에세이. 논술 문제가 있습니다. 논술. 대학 보고 아이들 입학시험 보는 논술 시험. 그 다음에 에세이가 있고 이건 중수필이죠. 자, 그 다음에 경수필이 있습니다. 경수필. 미셀러니, 경수필, 미셀러니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논설문은 서론본론 결론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설득을 하면 이 작가 A가 주장을 하는 거를 독자 B가 보고 행동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설득에 대한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설득을 하는데 이 논리라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원인과 결과를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논설문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학교 교과서 속에서 나오는데요. 자, 학생들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설득을 채점자를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서술은 할 수 있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보는 대학 입학 때 보는 시험은 논리적으로 서술해봐라. 자기네 생각을 서술해봐라. 설득은 안 되더라도 서술을 해봐라 라는 것이 대학 입학고사고요. 미국 대학을 입학할 때는 에세이를 써서 냅니다. 그러면 이 사회 문제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되 플러스 자신의 경험을 입각해서 써라 하는 게 이제 대학 입학 때, 미국 대학 입학 때 제출하는. 그렇다면 이거 자기의 경험을 쓸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논술에서는 자기의 경험을 쓸 수가 없죠. 자기 경험이 여기서는 논술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자기 경험, 사회 문제가 아니고 가벼운 개인 경험에서 자기 경험을 써봐라. 그러면 경수필 미셀러니가 됩니다. 개인 경험을 써봐라. 자, 그래서 질문자가 질문하신 에세이는 이렇게 중수필입니다. 중수필이니까 형식을 가지지 않고 어느 정도 가지지 않고 자유롭게 쓴 중수필은 산문의 일종이겠죠. 산문의 일종인데 소설과 희곡과 다르게 형식이 없다라고 되는 거죠. 자, 보통 그 수필이라는 것은 따를 숫자의 부필이거든요. 붓을 따라서 쓰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들을 써나갑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수필의 기원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자, 이거 보시면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자, 에세이는 중수필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중. 미셀러니는 경수필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적이고 어렵고 객관적이면서 논술이니까요. 사회적으로 논리적으로 쓰는 미국 대학에 내는 수필은 에세이라고 그러고 후자인 경수필은 감성적으로 감정, 주관적으로 개인적이고 정서를 쓴 신변잡기, 신체 주변의 잡다한 기록들을 쓰는 좁은 의미의 수필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원래 출발한 수필은 이렇게 경수필인데 넓게 보았을 때 이 사회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논리적으로 쓰면 중수필이 되겠죠. 이건 중수필이고 이거는 경수필이 됩니다. 자, 에세이의 출발해서 기원은 에세, 시도, 시험으로 계량하다, 음미하다라는 거로 백시계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몽테뉴가 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베이커리, 프랑스 법관으로 쓰고 수상록으로 쓰고요.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또 쓰고 이렇게 철학자가 철학적인 이야기, 법률가가 사회적인 사상 이야기, 몽테뉴와 베이컨에서 출발을 했고 수필은 남송의 홍매라는 사람이 용제수필 이라는 걸 써서 그래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형식이 자유롭게 써둔 것을 수필이라고 하고 박지원이 연하일기에서 일산수필이라는 것에서 처음 썼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정리를 하면요. 질문자 말씀하시는 거를 정리를 하면 자, 시하고 산문은 운율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운율의 차이에서 나타난 거고 운율은 리듬, 반복하는 리듬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 이 산문 안에서 수필,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운 수필과 그 다음에 소설과 희곡이 있죠. 소설, 희곡. 이 수필 안에서 경수필, 에세이의 중수필하고 미셀러니의 경수필이 있죠. 가벼운 개인적 경험을 주관적으로 쓰는 거랑 논리적으로 사회적인 일에 대해서 쓰는 중수필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형식의 문제, 자, 이거는 운율의 문제, 이런 차이가 됩니다. 이해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대전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